지난주 인천 검단 청약에서 저조한 경쟁률로 자존심을 구긴 대방건설이 이번엔 송도 분양을 3번째 미뤘습니다. 대거 미분양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지만 여전히 보험금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보험 제도를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국내에서도 제한적 범위에 한해 의료용 대마를 도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어제 국내 기업이 삼성 서울병원과 함께 관련 비임상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알렸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연장하고 인하 폭은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유류세 부담이 약 6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지난주 인천 검단 청약에서 0.03대 1이라는 저조한 경쟁률로 자존심을 구긴 대방건설이 이번엔 송도 분양을 연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지역의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대형 브랜드 아파트도 분양을 할 예정이라 또다시 저조한 청약 성적을 우려한 게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거 미분양을 낼 바엔 자존심을 좀 구기더라도 분양 연기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정말 그런 건지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방건설이 인천 송도 B1블록에 분양 예정인 1230가구 규모 인천 송도 1차 대방 DMCT. 이 단지는 4월 분양을 계획했지만 5월로 연기한 데 이어 최근 9월로 미뤄둔 상태였습니다. 오늘 대방건설 분양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10월 3일로 또 분양이 미뤄졌습니다. 업계에선 대방건설이 송도 분양을 계속 연기한 배경을 두고 관심이 큰 상황. 일부에선 대형 브랜드 아파트와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3, 4월에 하려는 거를 갑자기 막 10월, 11월로 미룬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례적이긴 하죠. 다만 이제 그 대형건설사 특히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사업 전후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청약자들을 이제 빼앗긴다라는 불안감들이 좀 작용하게. 실제 포스코건설은 6월 송도 지역에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 351가구, F20-1블록에 826가구 등 총 1177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대건설은 12월 A14블록에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3차 1137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선 대방건설이 송도 분양을 올해 안에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방건설은 학교 문제를 풀지 못해 분양이 연기됐다고 말합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송도가 과밀 지역이라 교육청에선 학교를 새로 지으라 하고 인천경제청에선 더 이상 학교를 세울 땅이 없다고 했다면서 그동안 분양이 미뤄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인천경제청에서 학교 부지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좀 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강화됐는데 사회적으로 이 경각심을 불러올 만한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금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45%에 이르는 음주운전 재범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2명 중 1명은 술을 마시고 또 운전대를 잡는 겁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은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는 사고를 내 몇 명이 목숨을 잃든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가해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페널티를 보험이 대신해주는 셈입니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입니다. 네,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실 맞는 것이죠. 네. 2017년 음주 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2,800억 원에 이릅니다.
2,300만 명의 선량한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음주운전 사고 뒤 수습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는 보험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후 추후 보험사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도 나에게 큰 재정적 손해는 없다라는 인식들이 깔려 있는. 영국과 대만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 보험이 설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지난해 11월 국내에서도 제한적 범위에 한해 의료용 대마 도입이 합법화됐습니다. 이에 어제 국내 기업이 연구진들과 비임상계약을 체결하고 시장 진입에 본격 나섰습니다. 의료용 대마 비임상계약 체결 현장에서 연구진들을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어제 오후 국내 의료용 대마 도입을 위한 비임상 계약 체결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비임상 연구를 제안한 뉴프라이드의 100% 자회사 뉴프라이드 코리아의 심정현 대표와 비임상 연구를 이끌 김도관 삼성 서울병원 교수 등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미국 등에서 의료용 대마가 판매되던 것과 달리 그동안 국내에서는 의료용 대마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 제한적인 의료용 대마 사용이 허용됐습니다. 또 지난 11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료용 대마의 약국 구매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점차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국내 흐름에 발맞춰 미국 현지에서 의료용 대마초 사업을 하고 있는 뉴프라이드가 국내 연구진의 임상 연구를 제안한 것입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김도관 교수는 의료용 대마의 안정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데 5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셋업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1, 2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측정을 하고 이 측정된 것들이 실제로 재현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한 3, 4년 정도 임상 시험이 가능한 단계가 됐을 때는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 과제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는 특히 대사증후군의 체중 변화와 만성 통증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요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많고 지금 현재 분명하게 1차 약이, 특효약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부분의 목표를 이번 연구가 희귀 난치 질환 치료에 높은 효용성을 보이는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연구를 제안한 뉴프라이드 역시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임상시험 추진 등 의료 바이오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은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당초 5월 6일로 종료가 예정됐던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늘린다는 내용의 유류세 인하 후속 조치 방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인하폭은 기존 15%에서 7%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최근 국내외 유가 동향과 서민 영세자 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문제, 소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4개월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LPG 부탄은 14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들은 약 6천억 원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직접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건데요. 이보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014년 유명 맛집을 한 곳에 모으는 맛집 편집숍으로 사업을 시작한 OTD. 광화문 뒷타워의 파워플랜트, 여의도 SK증권 빌딩의 디스트릭트 Y 등 손대는 족족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OTD는 최근 큐레이팅 서점 아크앤북과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성수연방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난해 매출 1,200억 원을 올렸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해 강소기업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좀 더 다양한 컨셉을 도전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해외까지 진출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작은 조직이더라도 저희 같은 아니면 혹시 메시코리아 같은 그런 뭔가 유망한 기업에 같이 조인해서 본인의 그런 역량을 같이 기업의 성장에 보탠다고 한다면 훨씬 더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처럼 성장세와 비전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인재 확보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할 것이라는 편견과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청년들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청년 실업률은 심각한데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스마트한 중소기업을 찾고 만들고 널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일자리 가이드도 만들어 임금과 복지, 워라밸 등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수소충전소를 열었습니다. 국내 첫 고속도로 수소충전소는 안성휴게소에 위치해 있고 오늘 개소식 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는 고속도로에서 수소전기차를 운행하는 고객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수소전기차 보급에 보탬이 되고자 충전소를 구축하게 됐다며 안성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 중에서도 특히 통행량과 이용 고객이 많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공영훈 현대차 사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안성휴게소 수소충전소는 총 356제곱미터의 면적에 시간당 5대 이상의 수소전기차를 완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현대차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6월까지 남해고속도로 한만휴게소와 경부고속도로 언양휴게소 등 총 5곳의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열 계획입니다. 전북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려는 프로젝트가 보류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7자 회의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여건이 갖춰지면 지정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무산에 가까운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추진위는 전북 지역이 추진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에 대해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할 만큼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전북 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려면 종합적인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생명 연기금 특화금융중심지 모델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보류 배경은 단기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해 사실상 무산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커피 한 잔이면 바쁜 일상 속에 훌륭한 휴식이 되죠. 포화 상태인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음악에 커피를 결합한 독특한 콘셉트로 주목을 받고 최근에는 로봇 카페를 개발해 4차 산업 분야에까지 진출한 기업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달콤커피입니다. 달콤커피는 코스닥 상장사 다날의 자회사로 지난 2011년 1호점을 개설한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단순히 카페에서 음악을 트는 수준을 넘어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커피와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게 한 콘셉트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달콤커피의 경쟁력은 크게 음료와 음악, 마케팅, 로봇 카페 등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달콤커피는 독자적인 원두 배합을 통해 다양한 맛의 아메리카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K1과 단맛과 신맛을 강조한 K2, 중후한 맛의 K3, 더치커피인 K4 등 4종류로 고객은 그날의 기분과 입맛에 따라 원하는 맛을 골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정사각형으로 얼려 우유에 담은 음료인 큐브 등을 비롯해 연구개발로 탄생한 독특한 음료들도 달콤 커피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음악 부문에서 달콤 커피는 사운드 블렌딩을 추구하며 고객이 매장에서 기분 좋은 청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블렌딩이란 매장 음악은 물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커피 머신 소리, 달그락거리는 컵 소리, 고객의 대화, 웃음소리까지 좋은 경험으로 음료에 담아 제공하겠다는 달콤 커피의 철학입니다. 달콤 커피는 고객들이 보다 생생한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자체적으로 이달의 아티스트를 선정해 달콤 커피 매장에서 공연하는 베란다 라이브를 열고 있습니다. 또 무대가 필요한 음악가들을 위해 매장을 공연 장소로 제공하는 오픈 마이크 이벤트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달콤 커피는 현재 서울 59곳, 인천, 경기 48곳을 비롯해 전국에 총 23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도깨비 등 드라마 간접 광고와 매장 상황, 상권 분석을 토대로 한 지역 특화 마케팅도 달콤 커피의 성장을 이끈 중요 요소입니다. 저희는 IT 기업이라고 하는 이제 DNA를 갖고 있고요. 달콤과 이 비트의 회원들을 많이 모아서 커피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플랫폼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달콤 커피의 새로운 경쟁력인 비트는 지난해 처음 선보인 음료 제조 로봇입니다. 단순 로봇이 아닌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로봇 카페로 현재 인천공항, 롯데월드몰, CGV 등과 기업 사내 카페에서 총 40여 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공개한 비트의 새 버전, 비트 2.0E는 KT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지능형 CCTV와 5G 기술까지 담겼습니다. 사내 카페의 경우 자리에서 비트 전용 앱으로 주문하면 음료를 받을 수 있는 예상 시간을 알려주며 원두, 진하기, 시럽 등도 기호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조 완료 알림이 울리면 비트로 가서 주문 번호를 입력하고 음료를 받으면 됩니다. 비트 2.0E에는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서적 기능도 담겼습니다. 지능형 CCTV를 통해 사람이 많은 곳을 인식해 인사를 하고 다가오라는 손짓을 하기도 합니다. 5G 기술을 통해서는 데이터 처리 과정을 줄이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해 주문, 재고 관리와 빅데이터 축적 등의 속도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시간당 음료 제조 수가 90잔에서 117잔으로 늘어났고 제조 가능 음료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반면 전력 사용량과 제품 부피는 줄여 사람이 근무하기 어려운 장소나 시간에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지 대표는 달콤 커피만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일반적인 커피 프랜차이즈를 넘어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달콤 커피의 성장과 또 로봇 카페 비트의 확대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달콤 커피와 비트의 경쟁력이 결국에는 플랫폼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 업계에서 가장 최초로 또 IPO에 도전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달콤 커피는 매장 수를 300곳으로 확대하고 비트 설치 수도 200대 이상으로 늘려 2021년에는 국내 커피업계 최초로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자영업 경기 악화로 폐업이 늘면서 서울에서 만 1년 새 8,000개에 가까운 상가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점포는 약 47만 개로 전년 말보다 약 7,900개 적었습니다. 서울 상가 점포 수는 2016년 말 49만 개를 돌파하며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프랜차이즈 점포가 1년 새 500여 개 줄었고 일반 점포는 7,000개 넘는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일반 점포의 감소 수치가 프랜차이즈 점포의 14배 수준에 달한 겁니다. 특히 3년 전과 비교하면 프랜차이즈 점포는 1,000개 넘게 늘었지만 일반 점포는 약 18,000개 줄어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3월 이후 인플루엔자와 독감 의심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보육시설과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과 가정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병원을 통해 집계되는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지난 겨울 이후 감소하다 전달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3세에서 18세 의심 환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7세에서 12세가 두 번째로 높아 집단 생활을 하는 초중고교생에게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독감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실천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38도 이상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초과 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초과급여가 1인당 월 44,000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의 초과 근로시간은 월 2.5시간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정한 초과급여 감소분은 43,820원입니다. 상용직의 정액급여와 특별급여, 임시일용직의 급여는 노동시간 단축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조사 대상 기간은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이 유예돼 노동시간과 임금의 감소가 다소 약하게 나타났을 수 있지만 올해는 노동시간과 임금이 본격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이제야 봄 날씨 같습니다. 맑은 하늘에 날도 온화했었는데요. 다만 중서부 지역으로 공기가 다소 탁해지고 있고요. 동부 내륙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소나기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은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낮 동안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은 다소 내려가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하루 사이 날씨의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날은 온화하지만 공기 상태가 그리 좋진 못합니다. 아마 막바지 꽃구경 다녀오시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중서부와 강원 영서, 전북은 나쁨 단계, 그 밖의 지역은 한때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되도록 바깥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지만 만약 나서신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일요일은 비가 미세먼지를 씻겨 내려주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20도 선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9도, 청주 20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한낮에 강릉 19도, 울진 20도로 따스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전주 5도, 대구 8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전주와 대구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한낮에는 온화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목요일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